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종료를 이틀 앞두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 화물선에 발포하고 납포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이란과의 막판 회담을 앞두고 압박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린 것이란 분석입니다. 루이지애나주 포트 주택가에서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 7명 등 어린이 8명을 총격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차량을 훔쳐 도주하던 용의자 역시 경찰에 의해 사살당했습니다. USCIS에 접수된 이민 신청서 1,000만 건 이상이 장기간 처리되지 못한 채 적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편 접수분 24만 건은 개봉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한인 남성이 13년간 비자 사기와 불법 취업을 통해 노동력 착취를 해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200만 달러가 넘는 범죄 수익금 등을 납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최근 유가가 급등하면서 주차된 차량 연료 탱크에 구멍을 뚫고 기름을 훔쳐가는 신종 범죄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도난당한 연료비보다 수십 배에 달하는 수리비가 나올 수 있어 차량 주차 시 주의가 당부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종료를 이틀 앞두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 화물선에 발포하고 납포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이란과의 막판 회담을 앞두고 압박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린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루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만에서 미국의 해상 봉쇄를 뚫으려는 이란 화물선을 저지하고 미국 수중에 뒀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화물선 기관실에 구멍을 냈다며 미 해군이 이란 화물선에 발포하고 납포했음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이란 해상 봉쇄를 개시한 이후 무력을 동원해 이란 선박을 저지한 사례가 알려진 것은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앞두고 합의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이란 선박의 발포 및 납포라는 강수를 택한 셈입니다. 협상을 하려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이란 해상 봉쇄를 풀라는 이란에 맞서 오히려 해상 봉쇄 수위를 끌어올린 것입니다. 반면 이란 국영 프레스 TV에 따르면 이란군은 미국이 이란 화물선을 납포한 데 대한 보복으로 미군 군함 여러 척에 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대변하는 반관영 타스님 통신도 페르시아어로 이란군이 일부 미군 군함을 향해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중동작전을 지휘하는 중부사령부는 아직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어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22일 새벽 예정된 2주간 휴전 종료를 앞두고 1차 협상 장소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2차 협상을 할 것이라며 제이디 벤스 부통령 휘하 대표단이 출발했으나 이란은 협상 참여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은 휴전 종료 직전 사실상 마지막談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더 이상 착한 사람 행세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포트 주택가에서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 7명 등 어린이 8명을 총격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차량을 훔쳐 도주하던 용의자 역시 경찰에 의해 사살당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슈리브포트 경찰서 크리스 보덜론 대변인은 어제 새벽 총격 사건으로 어린이 8명이 사망하고 어른 2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살해당한 아이들의 나이는 1살에서 12살까지로 총격 용의자의 자녀 7명과 다른 아이 1명이며 총상을 입은 어른 2명 중 1명이 용의자 자녀들의 엄마로 확인됐습니다. 대변인은 총격범 용의자의 이름은 샤마르 엘킨스이며 경찰에게 추격을 당하던 중에 사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진은 이번 총격 사건을 일으킨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대변인은 아직 수사할 내용이 많다면서도 경찰은 이번 사건이 전적으로 가정폭력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총격범 엘킨스는 2019년에도 총기 소지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어서 경찰에 알려진 인물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그 밖에 다른 가정폭력 문제는 알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엘킨스는 총기로 위협해서 강탈한 차량을 타고 도주를 하다가 경찰의 추격으로 사살당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새벽 동트기 전 슈버포트 시내 남쪽 주택가의 한 집에서 여성 1명을 총격한 뒤 차를 몰고 두 번째 집으로 건너가서 끔찍한 살육 행동을 계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집안에선 7명의 어린아이들이 살해를 당했고 1명은 도망치려고 애쓴 것처럼 지붕 위에서 시신이 발견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총상을 입은 여성 2명은 중태 상태입니다. 인구 18만 명인 슈리브포트시의 톰 아르세노 시장은 역사상 최악의 끔찍한 비극이다. 정말 끔찍한 아침이었다고 말을 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USCIS에 접수된 이민 신청서 1,000만 건 이상이 장기간 처리되지 못한 채 적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편 접수분 24만 건은 아직 개봉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접수부터 확인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사례가 늘면서 신청자들의 체류 자격 유지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영 라디오 NPR이 USCIS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현재 계류 중인 이민 신청서가 약 1,160만 건에 달한다고 17일 보도했습니다. 시민권과 영주권, 취업, 망명 등 대부분의 이민 절차가 포함된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우편으로 접수된 신청서 약 24만 8천 건은 아직 개봉조차 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적체로 인해 신청 접수 후 확인 절차까지도 수개월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신청자는 체류 승인 지연으로 신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추방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민연구센터 정책 담당자는 신청서 계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민 혜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불법 체류 상태에 놓일 가능성도 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당국은 엄격한 심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 측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SNS 검토와 신청자 거주지 확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덕성과 신뢰성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USCIS 대변인은 이민 심사 과정에서 어떠한 편법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심사 강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민 신청 적체 문제는 지난 10여 년간 지속돼 왔지만 최근 들어 급증했습니다. NPR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신청서 가운데 약 200만 건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1년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IC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들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추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최소 174명의 다카 수혜자가 추방됐고 270명이 체포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디언이 입수한 IC 내부 서한에 따르면 IC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다카 수혜자 174명이 추방됐으며 같은 기간 270명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9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추가로 73명이 체포되면서 2025년 전체 체포자는 최소 34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카 프로그램은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미국에 불법 입국한 이른바 드리머들에게 추방 유예와 취업 허가를 제공해온 제도로 현재 약 53만 3천 명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연방 이민서비스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법적 논쟁 속에서 존폐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IC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다카는 합법적 신분을 부여하는 제도가 아니며 범죄 이력 등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추방 또는 체포된 사례 중 상당수가 범죄 혐의와 연관돼 있다고 DHS는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불체자 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정책 기조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는 우선 추방 대상이 아니었던 다카 수혜자, 임시보호 신분자, 난민 신청자 등까지 단속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정치권에선 강한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민주당 하원 의원 델리아 라미레즈는 다카 수혜자 추방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지역 사회의 공포를 확산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IC 내부 혼선도 드러났습니다. DHS가 연방의회에 제출한 2건의 서한에서 수치가 서로 달라 혼란이 발생했으며 이후 토드라이언스 국장 대행은 일부 데이터에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한인 남성이 13년간 비자 사기와 불법 취업을 통해 노동력 착취를 해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200만 달러가 넘는 범죄 수익금 등을 납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뉴저지 연방검찰에 따르면 60세 한인 남성 김영기 씨는 13년간 국제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외국인들을 미국으로 데려왔고 모금 활동이란 목적을 내세우며 불법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김 씨와 그의 공모자들은 통일교 회원들을 각국에서 모집해 프로그램에 가입을 시켰고 방문 비자를 발급했습니다. 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를 꾸미는 데에도 일조했고 비자가 승인된 뒤 그는 미국행 비행기표를 대리구매했습니다. 비이민 비자로 입국한 이들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지만 김 씨는 이들을 3, 4명씩 그룹으로 나눠 벤에서 생활하면서 모금 활동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들은 목표액을 달성할 때까지 일을 해야 했고 생활비로 매달 $100, 식비론 하루 $25만 받았습니다. 불법적으로 모금한 돈 $100만 이상은 김 씨가 자신의 개인 계좌로 빼돌렸고 이후 미신고 소득에 대한 세금도 국세청에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비자 사기 공모, 불체자의 미국 입국 및 거주 유도 공모, 세금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프로그램 회원들에게 73만 5천 달러를 지급하고 IRS에 22만 3,536달러를 납부해야 합니다. 당국은 비자 사기 및 불체자 은닉 공모를 통해 얻은 약 126만 5,036달러와 범죄 수익금으로 구입한 김 씨의 차량을 몰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모든 혐의가 인정되면 그는 최대 10년형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체류 기간이 지났는데도 연장 허가를 고의로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미교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은 미국 시민권자로 연장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5부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A씨는 2023년 12월 10일 한국 내 체류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법무부의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한국에 머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 담당자는 강제 퇴거 대상으로 분류된 A씨의 주거가 부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관련 시설에 긴급 보호 조치를 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국적이 미국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대에서 주권적 활동을 하는 투자 기업인이기에 한국 법원의 재판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체류기간 연장 허가조차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은 한국 헌법과 해당 협정 규정 등을 근거로 미국 국적 소지자이면 체류국과 관계없이 미국의 영역에 있다는 내용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현재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면서 미국 국적자로서 출입국 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국가출입국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CMS가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사기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메디케어 카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새 카드는 종이 형태의 카드이며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조치 등은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CMS는 약 130만 명의 수혜자에게 새로운 메디케어 카드를 발송하고 있다며 이번 재발급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이용한 의료 사기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 사건과 관련해 전국 50개 주에서 300명 이상이 의료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번에 발송되는 메디케어 카드는 종이 형태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보고된 사기 수법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기 사건의 사례를 보면 수혜자에게 플라스틱 카드를 발송했으며 카드를 활성화하려면 특정 전화번호로 연락하라는 안내가 들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CMS는 공식 메디케어 카드는 플라스틱이 아닌 종이 카드이며 새 카드는 별도의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당국은 또 의심스러운 연락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 메시지에는 대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유가가 급등하면서 주차된 차량 연료 탱크에 구멍을 뚫고 기름을 훔쳐가는 신종 범죄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도난당한 연료비보다 수십 배에 달하는 수리비가 나올 수 있어 특히 야간에 차량 주차 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애리조나주에서 30대 남성이 여자친구와 아침 식사를 하러 가던 중 자신이 몰던 도요타 픽업 트럭에서 기름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남성은 기름을 채우기 위해 방문한 주유소에서 연료가 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트럭 아래를 봤더니 말 그대로 바닥에서 휘발유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며 미친 듯이 쏟아져 나와 너무 당황했다고 전했습니다. 차량 연료 탱크에는 완벽하게 둥근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는 수리비 약 3,000달러를 지불하고 트럭을 일주일 동안 정비소에 맡겨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2월 시작된 이란 전쟁의 여파로 휘발유 가격이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이런 절도 방식이 점점 더 흔해지고 있습니다. 휴대용 전동 드릴 등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 차량 연료 탱크를 뚫고 기름을 빼내가는 드릴앤드레인 수법에 운전자들은 거액의 수리비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에도 미국에서는 주차된 차량의 연료 탱크에 플라스틱 튜브를 집어넣고 연료를 빨아들이던 사이펀 절도 수법이 유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형 차량의 연료 주입구 설계 변경으로 이러한 절도가 어려워지면서 절도범들은 차량을 직접 파손하는 과격한 방식을 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자동차 정비소는 최근 일주일에 한 번꼴로 구멍 뚫린 연료 탱크를 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많아야 1년에 두어 번 수준이었다며 분명한 사회적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AAA에 따르면 오늘 기준 일반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4달러 4센트, 디젤은 5달러 53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세관국경 보호국에 따르면 수입업체와 통관업체들은 오늘 오전 8시부터 온라인 포털을 통해 상호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BP의 법원 제출 서류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 기준 수입업체 약 33만 곳이 넘는 수입업자들이 약 1,660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를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번 환급이 모든 납부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급 절차는 단계별로 진행될 예정으로 이번 1단계는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정산 후 80일 이내 특정 항목들로 신고 대상이 제한됩니다. 이번 환급 절차로 소비자들이 직접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스템은 사업자에게 직접 환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자가 그 금액을 고객과 나눌 의무는 없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18일 뉴욕 브롱스의 한 보육센터에서 공개 회동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린이들과 함께 동요를 부르고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룬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민생 의제의 핵심 요소인 보편적 무상 보육을 홍보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뉴욕시에 더 많은 주택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날 행사를 자신의 주택 정책을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올해 가을부터 이세아동 2,000명을 대상으로 무상 보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뉴욕시장실은 이들이 시장의 뉴욕에 대한 비전과 보육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홍문표 사장은 어제 뉴욕을 찾아 현지 외식업계와 식품유통 관계자들을 만나 K푸드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사장은 핸드 호스피탈리티 이기현 대표, 돼지곰탕으로 뉴욕 외식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옥동식 셰프, 미슐랭 스타 한식당 주하의 김호영 셰프 등을 만나 한식의 현지화 전략과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홍 사장은 이날 AT 뉴욕 지사를 방문해 미주 지역 K푸드 수출 동향과 현지 마케팅 추진 전략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고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 16일 플러싱에서 상임 이사회를 열고 2026 뉴욕 한인회 밤 등 올해 초 개최한 행사들에 대한 재정 보고를 가졌습니다. 한인회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 열린 2026 뉴욕 한인회 밤 행사의 총 수입은 17만 3,360달러, 총 지출은 84,931.66달러로 순수익은 88,428.3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 1월 중순부터 2월 11일까지 리셉션 행사, 타임스스퀘어 공연 등 국가유산 알리기 캠페인을 전개하며 국가유산청 지원 관련 예산 26,500달러를 집행하고 총 1,355.45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사회는 회의에서 39대 뉴욕 한인회의 첫 6개월간 사무국 및 회관의 재정, 그리고 모든 행사의 결산 내역을 뉴욕 한인회 웹사이트에 상세히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52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 44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약간 구름이 끼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은 약간 구름이 더 많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위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